책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책 읽어주는 여자 써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리얼터를 제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 Grit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말로는 근성, 그 열정을 가진 무언가를 꾸준히 해나가는 힘,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이 책을 쓰신 저자는 안젤라 덕워스 교수님이십니다. 지금 펜실베니아 유니버시티에서 심리학 교수로 지금 한참 연구를 하시고 굉장히 인기가 많은 교수님이시기도 한데요. 자, 이 교수님은 이 책의 영감을 교수님이 되기 전에 한 중학교에서 또 선생님을 하고 계실 때 이 깨달음으로 이 그릿이라는 주제로 다시 연구를 하시러 학교로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이 깨달음을 준 사건은 무엇일까요? 이 중간에 나올 거예요. 자, 이 책의 처음은 교수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중국계 미국인이신데요. 이민자 가족이신 거죠. 그리고 우리도 공감할 수 있는 동양 분들의 그 약간 특징적인 칭찬에 인색하고 자랑스러움을 표현하지 않는 그 우리 특유의 동양인의 문화를 가지신 부모님이셨대요. 그런데 이제 자라시면서 천재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자라셨는데 그게 그 천재, 넌 천재의 천재가 아닌 넌 천재가 절대로 아니야. 넌 그렇게 공부를 막 천재처럼 해내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자라셨대요. 그런데 그게 본인뿐만 아니라 동생들한테도 그러셨대요. 부모님이. 이제 그런 말을 계속 듣고 자라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이 되시고 나서는 그릿에 대한 연구 결과로 이렇게 맥어서이라는 팔로우십의 후보가 되시는데 그게 참 희한하게 이름이 지니어스 그랜트라고 연구의 천재라는 별칭이 있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상을 또 교수님이 차시게 되세요. 그 사실이 정말 공표가 되기 전에는 정말 남편분만 후보에 올라간 걸 아셨을 만큼 비밀로 하고 계셨대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네 같은 애가 뭐가 될 건데 그게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시겠죠. 근데 정말 그 상을 타시니까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래요. 막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전화가 오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래요. 그런데 교수님이 그러면서 쓰신 말이 저는 믿습니다. 그 작은 소녀가 이 상을 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의 천재성, 재능이 아니라 열정, 그리고 그 열정을 끌고 가는 꾸준한 힘, 그릿에 있었더란 걸요. 자, 우리 보통 사람 희망이 보이는 얘기이지 않나요? 우리가 그릿만 있다면 천재가 아니어도 그만큼 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얘기로 저는 들었거든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 제가 어렸을 때 수영선수였는데 국가대표 상비군이 모여서 이렇게 훈련을 할 때도 또 부산에서도 제 별명은 악발이었어요. 독종 뭐 이런 거였거든요. 이 작은 키에 국가대표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정말 수영이 좋았었어요. 그때는 남이 잘 때 뛰러 나가고 저 물고기잖아요. 근데 뛰러 나가고 운동하고 팔굽혀펴기 더 하고 복근 더 하고 이렇게 남들 놀 때 놀러 나가서 영화 보고 저는 몸 관리해야 되니까 집에서 쉬고 그랬던 아이였는데 슬럼프가 왔어요. 첫 번째는 원래는 제가 저병이라는 종목 어깨가 제일 넓어지는 가장 남자한테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거든요. 자, 그런데 슬럼프가 오고 나서는 이제 개인 혼영이라는 종목으로 전향을 하고 1년 만에 슬럼프를 극복을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슬럼프가 얼마 안 돼서 또 왔거든요. 그때 정말 저는 진짜 죽어라고 운동을 했어요. 나중에 코치 선생님께서 함께 슬퍼하셨거든요. 도대체 폼을 교정할 것도 없이 모범적인 폼을 가지고 있는 니인데 네가 왜 슬럼프에서 못 빠져나오는지 잘 모르겠다고, 왜 최고 기록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가 문제인 줄 알았어요. 심리학에 몰두하기 시작한 게 제가 마인드 또 혹시나 심리가 잘못된 줄 알고 그때부터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막 파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여기 있던 게 아니라 결론은 제가 그냥 여자의 몸이 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런 치열한 기간을 보내고 나서 스스로 수영을 그까지 가는 그것만이 내 인생의 길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힘든 시간을 독서와 또 공부를 파면서 다른 세계를 꿈꾸면서 그렇게 빠져나왔어요. 그 치열하게 제가 모든 열정을 바쳤던 15년의 시간이 박태환 선수 같은 선수가 될 수는 없었지만 그 그릿으로 저는
다른 두 번째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는 천재로 태어난 게 아니라 스스로 뭔가를 이룬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피아니스트도 있고 또 올림픽 수영선수, 미국은 수영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수영선수들의 왜 집념과 이런 그렇게 뛰어난 능력이 아닌 것 같은데 1등을 하는 선수들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스펠링 비하고 여기서는 받아쓰기 문법의 스펠링이 굉장히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시합이 있어요. 진짜 전국 대회라서 1등하면 막 4만 불씩 그 상금을 받고 이런 대회인데 거기서 1등하는 아이들의 차이점도 그거였더라고요. 모르면 계속 그릿이 나오는데요. 자, 다시 또 얘기를 해볼게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근성, 그릿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IQ가 높거나 똑똑하면 이렇게 빨리 배우고 기억을 잘 하기 때문에 천재라는 말을 잘 쓰죠. 와, 걔 천재 같아. 어떻게 저걸 다 외우지? 어떻게 저렇게 빨리 하지? 그런데 이 교수님은 세상은 재능, IQ가 나타내는 뭔가를 빨리 배우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릿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중학교 선생님을 그만두실 때 그 사건은 그때 7학년 수학을 가르치셨는데 그 반에 엄청나게 습득을 잘하는 학생이 하나 있었고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학생이 하나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반짝거리는 재능이 있는 학생이 당연히 시험 결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고 또 이 이해를 못하는 아이는 그냥 그렇겠지라고 이제 본인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중간고사가 끝나고 뚜껑을 딱 열어보니 이게 웬걸? 완전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기대했던 이 반짝반짝한 했던 학생은 그저 그냥 보통의 점수가 나오고 그 이해를 못했던 학생은 높은 뛰어난 성적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본인 예상이 잘못되니 너무 당황해서 이게 왜 이러지 하고 머리를 띵 맞은 것 같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 둘을 관찰하기 시작하셨대요. 근데 이 이해를 못했던 아이가 점심시간 내내 그날 이해하지 못했던 수학을 계속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던 아이는 그 순간 반짝하고는 그 후에는 다시 이렇게 막 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지만 그걸 보고 이 아이들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라는 이 의문점에 충격에 다시 대학원으로 돌아가셔서 계속 연구를 하셨거든요. 이 근성은 안에서 나온 inside it out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그릿은 또 우리에게 희망이 있죠. 트레이닝, 훈련이 가능하다라고 하세요. 예. 그럼 어떻게? 자, 4가지 패턴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책을 조금 보여드리면 처음은 first comes interest, 관심, 좋아해야 하는 게 시작이죠. 좋아해야 뭔가를 시작을 할 거니까.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릿으로 뭔가를 이룬 사람은 그 일을 굉장히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한 번씩 I love it 이렇게 내가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할 만큼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next comes the capacity to practice라고 연습을 할 수 있는 능력, 꾸준함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죠. 이게 관심으로는 챌린지가 힘든 고비가 오기까지는 누구나 가능해요. 근데 항상 배우다 보면 피아노도 도레미파까지는 할 수 있는데 두 손을 잡으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 고비 전까지는 누구나 가능한 것이 고비가 올 때 좋아하는 열정과 함께 그 고비를 연습을 하며 계속 over and over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마인드를 whatever it takes, I want to improve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 아이들이 아니면 어른들이 난 뭐가 됐든 발전하고 성장할 거야. 이거 씹어 먹을 거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내간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purpose. 이건 목적인데요. 내가 이걸 왜 하는가에는 명확성이 있어야 한다고요. 목적, 목표. 내가 이렇게 이룰 점을 딱 찍고 계속 연습하는 모티베이션이 이 길을 갈 수 있게 해준다고 하십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은 finally hope. 자, 계속 노력을 했는데도 계속 발전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이 길이 정말 내 길이 아닌가 할 때 약간의 저기 반짝반짝거리는 희망이 보여야 계속 꾸준히 가게 되는 거라고요. 제가 이 교수님 강의를 보고 책을 읽으면서 그로스 마인셋이라는 단어를 쓰시거든요. 이거는 그릿으로 묵묵히 갈 때 꼭 가져야 하는 마인셋이 성장하려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그로스 마인셋. 근데 이 책은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세트로 리뷰를 할 거예요. 캐롤 드윅스 교수님의 마인드셋이라는 책인데요.
오픈 마인드라는 말을 많이 쓰시죠. 근데 오픈 마인드, 그로스 마인드셋 뭐 이렇게. 근데 그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마인드셋. 안젤라 교수님이 이 마인드셋을 강조를 하시면서 이제 캐롤 교수님을 언급을 하시거든요. 이분이 먼저 책을 이 마인드셋이라는 개념을 잡으신 분이어서 이 마인드셋에는 대가 있습니다. 저는 마인드셋을 먼저 읽은 사람으로서 이거 언급하실 때마다 되게 뿌듯했어요. 사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죠? 아무튼 성장하는 마인드셋을 가지고 그릿, 근성을 키우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에 열정을 품고 꾸준히 희망을 가지고 하시다 보면 뭔가는 꼭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세요. 보통 사람인 저희가 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메시지인 것 같아서 제가 꼭 공유를 하고 싶었고요. 이건 저희의 일, 커리어, 뭐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되는, 어떻게 보면 인생에 대한 태도를 배우는 건데, 저희 아이들에게 어떤 마음가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삶의 태도를 가르쳐 주는데 정말 보석과도 같은, 다이아몬드와도 같은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읽고 우리 아이들에게, 아들들 둘, 원숭이 아들을 둘을 키우는 제가 정말 열심히 하니까 뿌듯하지 하고 또 해서 못하는 걸 해내니까 더 행복하겠다, 우리 아들 너무 행복하겠다라고 잘한 것을 칭찬하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바꾸기 시작한 계기를 주신 책이에요. 저는 테스트의 아이콘, 이 책을 읽고 제가 바뀌고, 제가 하는 말이 바뀌고, 제 아들에 대한 칭찬법이 바뀌고, 그래서 저희 아이의 행복이 또 행동이 조금씩 바뀌는 걸 보면서 정말 공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 책입니다. 기회가 되면 한 번 보세요, 두 번 보세요, 1000번 보세요. 그러면 마음에 타투로 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책을 사랑하는 책 읽어주는 여자 써니였습니다. 다음번에는 이 책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